메타가 지금 돈을 쓰는 만큼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666달러가 매수 찬스인가? 이게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메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메타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31일 새벽에 나왔습니다. 메타 주식이 11.33% 떨어져가지고 66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차트를 보시면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메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666달러가 매수 찬스인가? 라고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용하는 또 소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개인적인 소스에서는 좀 아직 이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파란색 선 보이지 않습니까? 파란색 선이 바로 이게 200일 평균선인데 200일 평균선이 어디 있냐면요. 680달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이 680달러에 자동 매도를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사가지고 여기에 판 거죠. 돈 꽤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 680달러에 굳이 자동 매도를 설치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680 이하로 떨어지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680달러 이하는 200일 선을 뚫고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이제 하락세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그나마 여기 200일 평균선까지 가고 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가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성장세로 갈 때까지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은 너무 이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라는 게 있거든요. EPS가 뭐냐면요. 순이익 나누기 주가. 여기서 EPS가 왜 낮았냐면요. 결국 순이익이 낮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순이익이 얼마나 낮게 나왔습니까? 예상은 5.66달러 나와야 되는데 실제 EPS는 1.05달러가 나왔거든요. 그 뜻은 순이익 자체가 되게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 순이익 원래는 156억 달러인데 27억 달러밖에 안 나왔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래서 와, 이 회사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다들 파는데 사실 이거는 순이익이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면요. 세금 문제 때문이다. 세금 문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금을 내려고 일단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회계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숫자가 왜 줄었냐면요. 이 숫자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21억 달러에서 지금 189억 달러로. 이게 뭐냐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확 이렇게 주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알고리즘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순이익이 이 숫자보다 20% 이상보다 더 낮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줘. 알고리즘을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익이 줄었다는 숫자만 보고 자동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EPS가 낮다고 판단하자마자 야, 회사 망했나 보다 하면서 자동으로 주식을 판 겁니다. 그래서 오해인 겁니다.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현금이 빠져나왔다면 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현금이 안 빠져나왔다는 거를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현금 흐름표 보시면요. 운용에 있는 현금 흐름이 299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순이익이 27억 달러가 있는데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현금이 뭐냐? 299억 달러다.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숫자만 봤을 때는 이제 27억 달러가 숫자가 되게 작게 보여가지고 그만큼 현금이 빠진 거 아닌가? 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현금이 빠진 게 아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장부에만 써있는 숫자, 진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매출이 70조 원, 512억 달러를 벌었어요. 405억 달러에서 512억 달러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이게 플러스 26% 성장을 했거든요. 매출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이렇게 줄었어? 해가지고 막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출을 볼 때는 언제 보냐면요, 이 회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가를 이제 확인할 때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회사가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 이때 매수 찬스거든요.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수 찬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타 주식은 지금 아직 이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에 미리 말씀드렸죠. 이제 더 자세하게 보자면 4분기 매출을, 예상 매출을 얼마라고 했냐면요, 560억 달러에서 590억 달러 사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7조 원에서 81조 원 사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투자자들이 기대한 매출이 얼마냐면 570억 달러. 투자자들이 기대한 매출보다 더 낮아요. 낮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숫자를 보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자동 매매 이걸 떠나서, 자, PP 보이시죠? 파브리 이퀄먼트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게 얼마나 올라갔냐면요, 1213억 달러에서 1600달러로 올라갔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원래 140조 원을 썼는데 이거를 185조 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야, 이거 데이터 센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 현금 흐름표 보면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활동으로 하는 현금이 이 정도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살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현금이 그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계속 줄고 있긴 해요. 현금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줄어요. 이게 자사주인데요, 301억 달러에서 지금은 33억 달러, 10분의 1로 줄었죠. 마크 저커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AI에 올인을 할 거다. 이 돈으로 우리 자사주를 사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AI에 올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돈을 많이 쓰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는 AI가 그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공지능에 왜 메타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쓸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AI가 메타 안에서 이미 광고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사용을 할 때 광고를 보여주는데, 근데 그냥 광고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광고를 이렇게 보여준대요.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좋아한다면 그러면 AI가 알아서 운동화 광고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요리에 대해서 좋아한다면 냄비 광고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타깃 광고라고 하는데, 이게 AI 덕분에 이게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메타가.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광고니까 광고를 많이 클릭하면 이제 메타의 입장에서 그게 매출로 들어가는 거죠. 메타 매출이 제가 26%나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큰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총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2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증가를 했고, 연구개발비도 11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올라갔고, 일반 관리비가 뭐 19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올라갔고, 숫자는 커 보이지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돈을 많이 버지만 AI 인력과 설비비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만드는 비용 때문에 남는 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스톡 옵션을 줬는데요. 이제 스톡 옵션이 뭐냐면요, 그 직원한테 우리 회사에서 일해, 그 대신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그 메타 주식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게 그 스톡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스톡 옵션으로 얼마나 나갔냐면 7조 6천억 원이나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7조 6천억 원이 나갔기 때문에 주식을 다시 사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로 줄었죠, 자사주를 사는 게. 그 돈을 AI 설비, 데이터 센터, 서버, GPU 같은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에 올인을 한다.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이익보다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지을 때다. AI가 더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광고를 도와주지만 앞으로는 비즈니스 챗봇 같은 새로운 사업도 열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이 옷 있어요? 라고 하면 AI가 대답해주고, 주문 변경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AI가 처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이 없어도 24시간 운영이 되도록 이제 AI를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봤을 때 200일 선이 한 요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진 거 그냥 지켜보고 꾸준한 상승세로 올라가면 그때 매수 찬스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에 주식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커버그의 도덕성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고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매수를 한다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나중에 200일 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일 때 그때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메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메타가 과연 AI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가 지금 돈을 쓰는 만큼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메타가 AI로서 엄청난 혁신적인 것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 메타의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켜볼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